계속해서 경제공학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관광과장 김창현입니다. 2018년도 경제관광과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되시겠습니다. 총 예산은 225억 1118만 3천원에서 8억 9,057만 8천원이 늘어난 234억 1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 관련하여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올림픽 건배주 상품화 사업에 군비 1억 5천만 원, 도비 2억 5천만 원, 총 4억을 계산하였습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1,080만 원,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 480만 원,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에 309만 6천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관광객 수용 태세 분야 관련해서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7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5,150만 원을 감액해서 193만 원을 계산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으로 578만 2천 원이 증액된 3,998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두타연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증액된 3억 1,500만 원을 계산하였고, 펀치볼 안보관광지 주요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9천만 원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은 도비와 군비 조정분을 반영 계산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일자리 긴급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제관광과 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직 보수에 5,150만 원 증액된 9억 1,043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이 도시책 확정 및 변경 사업, 그리고 관광지 현장 개선 사업, 또한 국정과제 추진에 대비한 긴급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사업인데 지금 올림픽 건배주 상품화 사업과 관련돼서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평창 올림픽 때 공식 서포터로 우리 지정이 됐습니다. 솔레원이. 도에서 4개 업체가 지금 지정이 돼서 양국은 솔레원 사업은, 건배주 사업은 도비 2억 5천, 그리고 군비 1억 5천 부담해서 4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억까지 돼 있고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설원이라는 와인이 공식 건배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된 겁니다. 자부담 2억이 1억입니다. 자부담 1억이요? 예. 그러면 군비 1억 5천하고 도비 2억 5천. 예. 5억에 자부담 1억 해서 6억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세우는 거는 4억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사업주가 1억은 별도로 부담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니, 자원 조달하는 게 지금 2억 5천하고 1억 5천 하면 예, 4억. 4억인데 예. 지금 전체 예산이 지금 건배주 사업과 1억 5천, 전체 예산이 지금 6억 2천이 기정액이 돼 있는데, 예.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조달하실 거냐? 요 6억 2천은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저희 자체 재원으로 각종 햇삽 시설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기반시설 지원이라든지 된 예산이 6억 2천이었습니다. 이게 당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성립된 예산 사용 관계를 설명드리고 6억 2천에서 1억 5천을 저희들이 먼저 지출을 하였고요. 2억 5천은 도에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예산으로 지출되는 돈이
늘어난 것은 4억이 늘어난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건배주가 지금 상품화돼서 나간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다 작업들은 다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그 작업이 다 돼서 상품화가 됐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당초에 12월 말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도에서 지원금이 2억 5천이 됐고요. 저희들은 이미 당초 예산이 수립된 상태에서 반영이 안 됐던 저희 비용 1억 5천에 대한 건 성립 전에 저희들이 예산 사용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다시 보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니, 당초 예산이 우리 지금 민간 자본과 관련돼서 올림픽 건배주 사업이 네. 지금 기정 예산이 6억 2천인데 기정 예산이 6억 2천 아닌가요? 요거 지금 민간자원보조 당초 예산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자체 양구관 내 기업에 대한 지원금 6억 2천입니다. 근데 요 돈에서 저희들이 1억 5천을 사전 성립 전에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쓴 1억 5천을 요거 지금 예산 과목에다가 보충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된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민간 자본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올림픽 건재주는 솔레온만 1억 5천이 지원이 된 거고요. 솔레온에 지원됐던 1억 5천은 6억 2천에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쓴 거. 6억 2천에서 솔레온에 1억 5천을 예, 먼저 지원을 하셨으면. 예, 그런 겁니다. 나머지 6억 2천 중에서 1억 5천 썼으면 나머지 금액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어디에 사용을 하셨냐는 얘기죠? 지금 계속 기업에서 신청 들어오는 포장재 제작 지원이라든지 햇삽 시설 지원. 그래, 그 되는 업체가 몇 군데냐는 얘기죠. 지금. 전체적으로요? 예, 예.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안 갖고 나왔는데, 그거는 햇삽 시설 떡 공장 한 군데 지금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그럼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 금액이 6억 2천 중에서 지금 1억 5천 하고 도비 2억 5천 순수한 이건 지금 우리 올림픽 건배주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사용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6억 2천을요? 아니요, 지금 도비 2억 5천하고 예. 군비 1억 5천이 4억이 예. 올림픽 건배주에만 사용되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업 지금 진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솔레온에서 전체 작업이 지금 다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납품 현황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지원해 주는데 예. 순수 그냥 지원만 해주고 판매 금액은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그냥 공식 서포터로 지정된 거에 대한 도비와 군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물량 제작하고 각종 외피나 내피 이런 거 전체 용기 제작까지 다 들어가는 비용에 따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건배주가 간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사업비 내역을 예. 이 내역을 제가 듣질 못했는데 올림픽 건배주에 저희들 예산이 지금 4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예. 저만 못 들은 건지 의원님들 못 들은 건지 지금 사전에 이게 다 됐던 내용입니까? 예. 저희 투자 유치 담당이 이상건 의원한테는 통화로 일단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찾아뵈면 설명이 됐었는데 이건 찾아뵙지 못한 거는 지금 저희들 이거 회의 끝나기 전까지 예. 지금 4억이 지금 올림픽 건배주에 지금 이 투자된 내역을 예. 좀 상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6억 2천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햇산 우리 햇섬 예. 지금 떡공장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는 얼마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내역 쓴 거는 따로 정리해서 갖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무리 올림픽 건배주라고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고 4억 2천이 지금 그러면 솔레온에서는 자기 부담금 1억 원이라고 하셨죠? 예. 1억 원이 그러면 저기 반영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5억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본인 자부담분까지 해서 지금 정산이 다 됐습니까? 아니, 지금 아직 정산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 보조 사업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군비 도비 들어가고 나서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이게 올림픽 끝나고 나면 이거로 그냥 마무리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양국은의 어떤 부가가치를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올림픽 건배주가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양국은의 솔레원이 어떤 그 주를 가지고 올림픽에서 건배주를 하든지 뭔 상품화 돼서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 솔레원에 만드는 그 주류가 네. 어떻게 우리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명성을 떨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일단 도에서 그 사업 확장이 되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저희 그 향토 기업이고 또 올림픽 심벌을 또 로고를 쓸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상품이 유통되는 한 그 품질의 우수성이나 이런 홍보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향토 기업 그 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에 어떠한 그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일단 직접적으로 뭐 저희들이 받는 거는 일부 뭐 법인세나 기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거는 미미하더라도 양국 기업이 그 올림픽의 공식 서포터로 인정이 돼서 그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홍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양국은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그 가치의 판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도에서 도비 지원해 주니까 군비가 당연히 매칭이 된다. 그러한 그 사고방식은 이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 양국은에 이게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양국은으로서 이 올림픽 마크가 들어가는 솔레원의 어떤 그 상표가 홍보가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양국은의 어떤 로고가 얼마큼 들어가서 양국은을 홍보할 수 있는지 그거 자체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뭐 솔레원 하나 그냥 광고 효과 노리기 위해서 4억 돈 본인 자부담까지 5억 돈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 저는 그게 의아하다는 거죠, 지금. 예, 어쨌든 뭐 제품 생산하고 정산 받을 때 저희들이 그 각종 그 누릴 수 있었던 그 어떤 그 이익들이 있는지 그거는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를 해놓고 그 나중에 그 의원님한테 그 사업 내역 설명드릴 때 올림픽이 진행 동안 우리 양구 백자에 대한 홍보는 제가 봤을 때 건배주의에 대한 홍보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 이게 그러면 어떤 언론을 통해서라도 양구군의 건배주가 솔레온 그 상표가 했다는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홍보계에서 하든지 뭘 하든지 홍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패럴림픽도 다 끝나는데 이게 건배주가 강원도에 몇 개의 업체가 선정이 되는지 몰라도 한 개입니다. 아까 4군데라고 하잖아요. 뭐 다른 품종이 또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4억씩 들여서 5억씩 들여서 건배주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우리 경제강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지금 군의 홍보를.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도비 2억 5천, 1억 5천이 적은 돈입니까, 4억이 지금. 4억씩 들어가서 이 군비하고 도비 들어갔는데 그 광고 효과는 전혀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솔레온 업체 한 군데만 지금 4억을 받아서 자기들 어떤 그 주류에 대한 홍보만 하는 것뿐이 양국에 대한 홍보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보조금 자체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강원도야 지금 국비 받아서 자기들이 올림픽 치르면서 양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준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 과장님 안 계시지만은 개회식 때 영서 지역 시장 군수들 한번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올림픽 개회식 할 때? 진짜 완전히 영서 지역은 올림픽과 관련도 없는 그런 변방의 어떤 군으로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들어가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홍보 효과가 없다 하면 사업에 무슨 필요성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 본의원은 이런 부분이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튼 이 사업이 지금 어떻든 간에 예산과 관련돼서 이거 지금 예산 안 세워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군비 예산 1억 5천 안 세워지면? 이게 지금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예산 성립 전에 이제 사용 그 설명을 드리고 구두 의사를 확인하고 이게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좀 의결을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게 된 겁니다. 아무튼 뭐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맞지만 도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당연히 매칭해야 된다는 사업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 몇 분이죠? 지금 10분 있는데요. 예. 이제 그만두셔야 될 분들이 지금 발생을 해서 예, 현재 10분입니다. 10분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일하시는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비수기와 성수기로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요. 예. 성수기 같은 데는 20이 훨씬 넘고요. 성수기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4월 달부터 뭐 10월 달 예, 되나요? 그런 시즌 때, 관광 시즌 때 그런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20일 일하면 한 달에 얼마를 지금 인건비로 받아가시나요? 이분들은 어떤 기간제 그런 근로자가 아니고요. 자원봉사자 개념의 그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당 5만 원씩만. 일당 5만 원씩이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어떻든 간에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2명, 12분이 일하신다고요? 지금 10명이 분이 일하시는데 이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거의 한 달에 20일을 일한다 그러면 예, 성수기 때는 여기에서 아마, 그 전념을 하셔야겠죠. 예, 성수기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비수기 때는 거의 한 4개월 정도는 뭐 한 15일밖에 일을 못 한다고 봐야겠네요. 예, 더 적게 일을 하실 수밖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지금 그 해설사로 일을 하실 때는 비수기 때는 실적으로 뭐 100여만 원도 안 되는 이제 그 인건비를 받으시겠죠.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거는 저희가 성수기 때 비례해서 비수기 때에도 어느 정도는 생계를 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들도 그분들의 그 민원도 있었고. 민원이 있었습니까? 예,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늘 회의하고 간담회 할 때마다 그 급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실제 이게 저희들이 하게 될 수밖에 없던 거는 문화관광부 지침이거든요. 지침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보존해 준다는 거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다 계속 넣어드려야 되는 건데 이 비수기 때는 사실 넣어드리는 저희 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지 뭐 지침이라는 게 어떤 지침이 몰라도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모자라는 사업비는 군에서도 좀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비성수기 때 이분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일을 시켜드릴 만한 거는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이나 이런 거는 정말 그 문화관광 해설사에 적격한 분들, 그런 분들의 위주기 때문에 이걸 직장으로 보면 이건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이제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겨울에 보면은 집에도 계시고 일 안 하시니까 비수기 때는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집에서 쉬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이 또 순서가 되면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적으로 뭐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뭐 예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 또 그런 용역이 업체가 아니고 일단 뭐 그냥 뭐 자원봉사식으로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성격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예. 그렇게 좀 해설사의 그 자격을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무튼 본의원도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타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연찬할 테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경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추경 예산에는 지금 뭐 반영들이 안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통일관 관광지 운영관리에서 통일관 앞에 농산물 판매장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의회에서 그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마을 이장님들하고 의사를 들었을 때 마을당 하나씩 해서 6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사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이장님들이 그 3개만 있으면 된다, 6개 필요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3월 그 해안면 이장회의에 가서 의사를 들었을 때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재 3개가 있는 그쪽에 뭐 주차 공간이나 여러 가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담당 부서 경제관광과의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이 3개를 뭐 절반씩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입장을 좀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장님들이 과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뭐 간곡히 얘기해서 더 이상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이장회의에 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와서 논의한 결과 지금 농산물 판매 부스 하나가 크기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역 농산물을 놨을 때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잡상인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2개 마을이 이 농산물 판매대 하나에 2개 마을이 들어가서 이런 지역 농산물을 판다는 것은 제한이 많아요. 농산품이 뭐 어디 공산품처럼 뭐 그냥 케이스에 들은 뭐 오이 비누각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산물들이 크게 돼 있고 박스 단위로 돼 있고 뭐 시래기 박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7, 80cm의 크기로 쌓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제한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과장님 보직 되시기 전에 전 과장하고도 다 협의가 돼서 진행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과장이 바뀌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번복이 되는데 본 의원이 3월달 이장회의 가서 이장님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이장님들의 그거는 마을당 하나씩 해서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된 청결하게 이 모양도 나게끔 유지관리가 될 수 있다. 그게 의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뭐 과장이 그렇게까지 이장님들이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그러고 종료를 했는데 마을 이장님들 해안면장한테 다시 확인하시고요. 면장님 이 통일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개선 올해 당초 예산에 1,0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거 하시는 거죠?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야외 판매장을 1,000만 원을 계상을 당초에서 했었는데 네. 요거를 1,000만 원을 추가 투자해서 네. 좀 더 모양과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비하려고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본 의원은 예. 이 통일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관련해서는 기존에 과장님 이전에 과장하고도 또 지역의 이장들하고도 협의가 된 대로 이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장 한 개당 얼마 정도 예산 들여서 조성이 된 거죠? 그게 한 개당 얼마 정도 되죠? 농산물 판매장. 제가 그런 가설 건축물 관계는 1,000만 원 되나요?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돼야 모양상도 이쁘고 거기 주차장 공간이 얼마나 넓은데 그런 말씀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하여튼 요거는 그렇게 확인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당초 예산에 DMZ 조이나믹 양구 체험 공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예. 5억 9천짜리 당초 예산. 예. 여기도 이제 본 의원이 현장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네. 여기도 지금 올라가서 게이트볼장이 좌측에 있고 우측에만 이 산 아주 급경사로 깐 지역 절개한 지역만 그쪽에나만 조성을 하는데 네. 이 게이트볼장 뒤에 보면 바로 맞은편으로 이 절개한 쪽 맞은편으로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모양으로 봤을 때 길이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좌측에도 평지가 있고 우측에도 이제 산을 절개한 모양은 좀 안 좋지만 절개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게이트볼장 뒤에 거기 일부만 매입해서 이거 같이 한 군데서 그 안에서 하는 게 어떤 거 하는 거죠? 사격 말고 모두 바이크 같은 것도 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경사지 엄청 위험한 공간 그쪽만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 게이트볼장 뒤에 거기까지 매입을 하면 이 도로도 중앙에 농로 도로가 있고 이쪽에서 타면서 좌측으로도 막 돌아서 좀 공간이 어느 정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이제 이 사업비 반영돼서 현장을 한번 돌아본 결과는 그런데
여기 그 뒤에 토지 값도 가격도 거의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껏해 뭐 그 몇만 원. 사과나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게이트볼장 뒤에 고기 일부 구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검토를 더 해보는 건 어떤지. 예,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예. 저희들이 당초 왔을 때 이제 확정된 곳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이었고요. 네. 그 옆에 이제 그 게이트볼장 뒤쪽으로 있는 그 개인 땅과 국유지가 돼 있는 네. 곳에 이제 사과나무가 네. 쭉 심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넓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검토 과정에서 보면 이 문화재 지표조사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또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거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그래서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결정했던 걸 존중 차원에서 현재 고기만 사업 계획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추가 검토 건은 사실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오른쪽에 그 절개지 높이가 거의 뭐 한 4, 50m 되지 않습니까? 엄청 높죠? 예. 거기서 그렇게 절개를 거의 90도 가까이로 절개된 곳 앞에서 바이크 타는 기분이 이 관광객들이 날까 일단 제가 봤을 때 넓은 평지나 이런 게 보이는 데서 타야지 오른쪽에 절개지가 90도로 이렇게 된 게 4, 50m 있는데 산을 깐 곳이 여 밑에서 오토바이를 어떤 바이크를 타거나 어떤 행위를 한다. 이런 거는 뭐 산사태나 아니면 어떤 여 벽면을 어떻게 보완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육안으로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된 곳 건너 중앙에 농로 있고 좌측에 게이트볼장 뒤로 일부 공간하면 이 넓게 활용하고 이쪽은 잠깐 뭐 머무르더라도 이쪽 반대 방향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이크를 타든 어떤 게 돼야지 이 절개가 심하게 돼 있는데 밑에 가서 어떤 그 놀이나 그런 걸 즐긴다는 것은 아니면 이 산을 다 뭐 제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게 뭐 한 5m, 10m 높이도 아니고 몇십 메다 높이 되는 이런 90도 절개된 곳 밑에다가 조성하는 거는 미관상으로 좀 예산이 이제 뭐 없다 보니까 예산이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요 조인합의 그 체험공간 조성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 언제 착공하죠? 이제 실시 설계를 지금 해놓은 했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획 같은 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당부드릴 사항은 LPG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 그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저희가 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세네 분께서 이런 그 사업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14억이거든요, 올해. 그럼 방산, 동면 지역 그리고 남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14억 예산 중에 지금 방산은 얼마고 동면은 얼마고 이런 게 다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정도죠? 4억 3천 정도씩 되겠습니다. 1개 마을에? 예, 평균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도촌리 창 112 관련해서는 그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그런 LPG 배관망 사업을 올해 사업을 하고 별도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이랑 해서 이거를 뭐 추경 예산에 반영하든 이걸 판단하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금 이 예산서를 우리 뭐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보면요. 여기 도자기 산다고 10억을 세웠어요. 9억 9,500만 원. 아니 도자기가 아니고 그림. 예, 그림 산다고 9억 9,500만 원 세웠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 주민 복지라든가 편의 이런 거를 위해서 그 LPG 배관망을 사업을 남면에 그거는 별도의 관리를 하고 남면에 일개소는 해야 된다. 동면, 방산, 해안 다 하는데 남면은 왜 다른 지역은 안 하냐. 면 소재지 주변 마을이라도 사업을 일개소라도 최소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의장까지 부군수님한테 정중하게 당부를 하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되고 여기 문화예술품 구입으로 저 박수근합의 그림 산다고 추경 예산에 9억 9,500만 원에 그리고 기존 이제 예산이
8억이 서 있었거든요. 17억 9,500만 원을 박수근 화백 그 그림 산다고 지금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의회에서 저희 동료 의원님들과 의장님까지 나서서 이런 거는 타당성 있게,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 14억을 세웠을 때는 지금 해안면 면 단위의 양구읍 지역에 지금 그 사업비가 LPG 배경망 사업이 얼마죠? 마을 단위 109억이죠, 109억. 군 단위요? 예, 군 단위. 예, 올해 사업은 예, 예, 109억, 120억. 예, 120억인가 뭐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 단위에 이 LPG 배경망 사업 한다고 14억 올려서 저희는 공정하게 이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추경 예산안에 당연히 저는 반영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가 개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안 하면 저희가 이제 이 동료 의원님들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은 좀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서의 추경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네. 지금 우리 대균 의원님이나 김동연 의원님, 그리고 또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탁하셨던 한 군데 더 하자는 거에 대해서. 네.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죠? 일단 저도 들어왔을 때 결정된 사업 양을 보면 사실 남면에 기피 시설로 우선 했지만 그 부분이 남면 지금 배당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취재가 뭐냐면,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이 군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낫지. 난 도대체가, 난 그게 답답해서 그래. 자꾸 얘기했을 게 아니고 세 분이 군수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다, 예산을 주시오. 그래서 예산을 여기서 붓기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예산 편성 능력도 없는 분하고 자꾸 여기서 시간만 끌어보니 뭔 얘기 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 더 지도하시죠, 의원님. 김동연, 임철 의원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예. 올림픽 건배주 상품화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집행이 됐죠. 네. 여기에 보면 홍보비는 없습니까? 예, 홍보비는 없습니다. 홍보비는 없고요. 예. 이 강원도 이제 매칭 사업인데, 네. 사실 설원이라고 하는 이 건배주가 우리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양군 중소제품으로 올림픽에 참 테이블 웨어로 이렇게 선정됐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자체가 홍보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게 이렇게 물론 거의 한 7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건데, 이 사업이 좀 설원이 올림픽의 건배주로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좀 홍보를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패럴올림픽 기간이고 또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양구군의 어떤 중소기업 상품이 또 지역의 어떤 같은 홍보 효과를 날 수 있도록 좀 지역 마케팅과 함께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연 의원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또 이해는 됩니다만은 저희가 수차례 마을 단위의 LPG 사업 때문에 수차례 몇 번 아마 과장님 새로 부임 받고 오셔서도 우리가 2번 정도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저희가 세 분이 가서 군수님을 뵙고 그 사업을 달라고 하기 전에 과장님이 한번 군수님한테 이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 좀 더 방영해서 한 마을을 더 해달라고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꼭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다 예상은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진짜 저희도 이게 여기에 추경이 안 올라와서 저희가 이거를 진짜 예산을 더 여느 걸 깎아서라도 이걸 세우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은 이제 우리 이태균 의원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거기 같이 이제 같은 거고요. 한 가지만 이제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에는 이제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해서 이제 솔레온에 이제 하신 것도 있고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가게에 우리가 이제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이제 이자는 얼마며 어느 상황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은 대상자를 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말씀하시는 그 사업도 있으시죠? 예, 지원 계획에 대한 거는 그래서 그런 게 작게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원을 좀 받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주 세밀하게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서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